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수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변경되어 시행 중인 부동산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세율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았던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되어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고 잘못 알고 계시면 재산상 낭패를 보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사안을 따져서 세율이 대폭 상승되었으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종전세율은 1에서 3%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금액이 6억 원까지는 1%이고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까지는 2%였으나 이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1에서 2%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액도 상관있지만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상태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소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공부를 많이 해야 고객에게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잘못된 상담으로 취득세가 8% 또는 12%가 발생되었다면 계약 후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수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세대 규정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세율을 산정합니다. 한 세대에서 2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비조정 지역에서는 취득세율이 1에서 3%면 되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비조정은 8% 조정 대상 지역은 12%의 취득세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외에는 구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주택자가 아니고는 취득세 8% 또는 12%를 지불하고 주택 구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세대란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하며 30세 미만 자녀와 부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세대라 할지라도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단독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다른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도 따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와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니까 자녀의 수입이 월 70만원의 소득이면 세대 분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복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와 각각 분리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상속개시로부터 5년 이내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분이 제일 많은 상속자가 주택수에 포함되고 지분이 같을 때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분양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구입하고 그 당시 주택이 있을 때 그 주택수는 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 될 때 종전의 주택은 취득세 계산 주택수에 포함되니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 사항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최초 등기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할 때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취득세율은 3.5%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최대 12%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여하기도 이제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3.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말고 매매하라고 하는 건지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세법 구조입니다. 법인의 주택 매수도 막았습니다. 종전에는 법인들도 같은 세율인 1에서 3%로 계산하였으나 이제는 주택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니 법인들은 주택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법인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혼탁하게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들의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분도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 거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실소유자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만 지급되었던 감면 규정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연령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0년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감면 조건을 보면 연령, 혼인에 관계없고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그리고 면적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감면율은 1억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감면하고 그 외에는 50% 감면하고 세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고 올해 안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면 상당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은 세목마다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목입니다. 먼저 취득세는 세대 기준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소득세는 부부 합산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인데 세대 기준이 취득세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방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만 보고 또 영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어린이집 그리고 시골 일정 규모의 농가주택, 공사를 하고 대물 변제받은 주택 등 시행령에서 나열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부분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신규 주택 취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취득세 8%가 적용되지만 규제 지역의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1에서 3%의 취득세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취득세도 주택수와 가액, 지역에 따라 또는 조건에 맞춰 정해지는 세율이 되었으므로 너무 복잡하여
고객들에게 맞춤 설명을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맞게 처분하여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맞게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의 세금에는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세목이 있는데 취득과 보유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취득세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복잡하게 되어 일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실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확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방송은 분양권 취득에 대한 부분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